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서 역하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동 114세대 현장인데요. 1차 때부터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이제 1차 분양은 다 정리가 됐고요. 2차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2개 동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2개 동 중에 1개 동은 벌써 복층하고 일반층 한 세대 빼고는 다 분양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옆동에 2동에 복층 타입 DP가 되어 있어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 영상들이 30분이 다 넘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반대로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부터는 종전처럼 아무리 길어도 20분이 넘어가지 않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영상은 또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열차가 좀 지나가는데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가 역하고 아주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 앞에 있는 2개 동이 2차분인데요. 좌측에 2동은 아직 전 타입이 다 남아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고요. 이 옆에 우측에 1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세대, 3층 1세대 빼고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이나 일반층 3층 1세대만 볼 수 있고, 옆에 2동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지 앞에 있는 도로,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닦여 있는데요. 원래는 이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개통을 시켜 놓은 건데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뒤에 있는 운정역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정역에서 야당역까지 논스톱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서 야당역까지 걸어가는 건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도 그냥 쭉 내려가기만 하면 됐어요.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620m 정도 나오고요. 운정역을 가려면 이 길이 닦여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차들이 이렇게 잘 다니는데, 없었을 때는 이 마을 안쪽으로 뺑글뺑글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는 야당역에서 운정역까지도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이 현장이 더블 역세권이 됐어요. 여기서 운정역까지도 걸어서 900m, 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운정역을 이용하시든 야당역을 이용하시든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철망 넘어서 보이는 요 라인들이 호수공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역까지 가서 3번 출구에서 1번 출구로 이렇게 넘어가면 호수공원이나 이 상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 앞으로 해서 육교를 하나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럼 호수공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건너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편해지겠죠. 자, 입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의 주차 공간을 보고 올라갈게요. 자, 일단 1층에는 상가가 하나 있어요. 뭐 편의점이나 나중에 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상가가 하나 입점이 될 건데, 그게 지금 뭐 편의점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1층에는 하나 생겨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가 주차는 여기입니다. 하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안쪽에 벙커식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요 라인, 지금 보이는 요 라인은 이렇게 겹주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라인만 그렇고요. 반대로 넘어가면
주차 라인이 더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면 이 라인은 다 1열 주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열 주차인데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드렸던 이 라인만 이렇게 겹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7.9평, 실사용 면적은 확정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좌측은 기본 신발장 4칸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문을 눌러서 열어보면 팬트리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까지 기역자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접이식 자전거 또는 유모차 휠체어도 다 접어서 보관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일괄소등 버튼은 우측에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우측에 욕실이 있는데요. 환기창이 있습니다. 이 환기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죠. 아무래도 샤워를 했을 때 습기가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거울 달린 2단 수납장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선반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현장은 선반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의 전체 크기를 보면 다른 빌라들의 메인 욕실보다 타일이 반 칸 정도 더 넓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가 이 현장에 오면 욕실만 봤을 때는 욕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안쪽에 욕조 있고 그리고 파티션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맞은편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방 크기는 3200에 2900 정도. 크기 자체는 쓸만한 크기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다 만약에 북박이장을 이렇게 돌출해서 추가하겠다 그러면 침대를 놓고 나서는 이 방이 좀 좁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수에 맞게 이 방을 침실로 꼭 써야 된다면 북박이장 설치 여부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괜찮습니다. 일단 높은 건물도 없고 막혀 있는 게 없어서 첫 번째 방에서 보는 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조금 따라 들어오면 거실인데 거실의 폭이 4m가 살짝 넘습니다. 요즘은 뭐 5m 정도 되는 거실의 집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집들 보다가 이 현장으로 딱 와서 이 집을 보면 거실이 좀 작네 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4m가 좀 넘는 거실은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공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워낙 넓은 거실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집들 많이 보다가 이 현장으로 딱 오면 거실이 좀 작은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실 쪽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입니다. 방향은 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실인데요. 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라서 향은 좀 마음에 안 드네 라는 분들 있을 거는 같은데 뷰는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일단 호수공원이 보이고요. 정면에도 높은 건물이 없고 아래쪽은 사무실 하나,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뷰는 좋다. 다만 향은 확실히 호불호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제가 요거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현장도 역시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서 이 세대 현관 제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동 현관 제어 가능하고요. 여기 세대에 있는 현관도 문을 열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든 현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 현장들은 또 이 세대 안쪽에서 세대 현관문을 제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주방의 전체 폭도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 거실보다 폭이 오히려 더 넓은 주방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방의 공간 자체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데 따로 식탁 자리가 아예 확보가 되어 있는 주방이니까 당연히 주방은 많이 넓은 겁니다. 보통은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네 없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수납도 좌측 그리고 정면에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는 기본 옵션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역시 기본 옵션, 개수대 안쪽으로 메인 쿡탑 3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그 위로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에 환기창도 있어서 좋은데요. 이 옆에 채광창도 또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환기창만 있고 저기가 벽으로 막혀 있었으면 좀 밋밋하고 답답했을 건데요. 이렇게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뭐 아주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있어서 뷰는 딱히 없지만 저 창이 있고 없고가 이 주방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저 창은 설치를 참 잘 해 두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유가 많은 주방 공간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될 거고, 자, 이 방도 크기 자체는 쓸만한 크기의 방입니다.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방인데, 이 안쪽을 보면 첫 번째 방처럼 이렇게 돌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방도 이렇게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정도로 쓸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하고 좀 다른 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죠. 여기가 어디냐면 계단입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리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방 안쪽에 이런 수납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쪽에다가 이제 행거를 설치를 하면 이쪽에다가 이제 옷 수납은 할 건데, 요거 가지고는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거는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 두시면 그래도 수납은 기본 이상으로 가능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 살펴봤고요. 주방을 보면서 다용도실이 왜 여기 없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용도실은 이 통로 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눌러서 열면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이렇게 또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전체 크기는 꽤 쓸만합니다. 자, 이렇게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나면 다 남겠죠. 그래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다용도실이고 환기창도 있는데요. 다만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바로 있는 건 아니라서 동선이 살짝 뭐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주방이 워낙 뭐 개방감은 있어서 일단 주방 자체를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고, 다용도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주방이 넓으니까 굳이 다용도실에다가 뭘 따로 주방에 수납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동선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있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방이 워낙 넓어서 여기를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안쪽에 안방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안방의 크기는 3300에 3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안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는 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북쪽으로 픽스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큰 창, 환기창이 있는데요. 이쪽이 남동향이 됩니다. 자, 건물은 있기는 한데 뭐 크게 되게 답답하다 이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환기창하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창을 달아둔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개방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치형 창이 있는데 요 건너로 보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안쪽으로 길게 생겼어요. 지금 행거도 기역자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수납은 충분한 겁니다.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환기창도 하나가 있고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샤워 공간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돌출이 좀 되어 있는 편이라서 샤워 공간이 살짝 좀 좁아졌다 이런 감은 있지만, 뭐 이렇게 문을 닫고 나서 샤워를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 없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의 욕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공간은 다 봤으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살짝 이 폭이 넓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지금 한 75cm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기본형이다, 기본형 사이즈의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쪽은 이렇게 다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습니다. 폭은 좀 좁아도 안정감이 있는 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라오면 이렇게 따라 들어왔을 때 좌측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엄청 큽니다. 일단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자, 방 크기 아래층에 있었던 안방 있죠? 예, 그 방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복층의 첫 번째 방이 아주 넓게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문을 달아놨는데 수납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안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칸칸이 이 수납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수납하기 더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이렇게 그냥 넓게 쓰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안쪽으로 좀 잔짐들을 많이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문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입니다. 자, 열어보면 안쪽으로 꽤 깊게 있어요. 그래서 잔짐을 또 보관하기에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인터폰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층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부분 마감이 좀 덜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이제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DP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구간들 봤을 때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보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대충 해놨어 라고 하실 텐데, 뭐 에어컨도 지금 위아래 다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들이 조금 미흡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복층에 욕실이 있는데요.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 세면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주 넓게 샤워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의 욕실, 층보도 높은데 메인 욕실급으로 넓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역시 환기창에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보통은 뭐 거실 겸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 공간 자체가 아주 넓다 이런 건 아니라서 뭐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 주방이 있으니까 보조 주방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환기창도 이렇게 하나 크게 나 있는데요. 지금 개수대하고 전기레인지는 있는데 후드는 따로 없어요. 저쪽에 환기창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환기창을 그럼 이왕이면 이쪽으로 달아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고요. 위치가 좀 바뀌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건, 이쪽이 결국 냉장고 자리가 될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쪽도 주방으로서 뭐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냉장고는 여기가 돼야 될 텐데, 냉장고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창을 가리잖아요. 그럼 창을 못 쓰니까 이 창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쪽으로 설치를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창의 위치는 살짝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안쪽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여기 방은 진짜 많이 큽니다. 여기는 안방 이상의 방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복층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은 이게 거실이다 라고 할 텐데, 그 거실로 써야 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큰 방이 복층에 하나 있고요. 역시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역시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잔짐을 보관하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층이 다른 현장들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층고가 많이 달라요.
보통 제가 복층 빌라들 가서 높은 쪽은 뭐 2m 20 정도, 높아봐야 2m 30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낮은 쪽은 뭐 19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높은 쪽이 무려 2m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낮은 쪽이라고 해도 낮은 쪽도 2m 10cm가 훌쩍 넘기 때문에 여기에 복층 층고는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정말 위아래 똑같은 층으로 봐도 좋을 정도로 복층의 층고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라스의 전체 크기는 뭐 대형 사이즈급은 아닌데 충분히 쓸만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콘센트 그리고 저 안쪽에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뷰는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호수공원이 바로 보여서 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봐도 집들은 있는데 이 집보다는 지금 다 낮게 보이잖아요. 저기 멀리에 있는 집 정도만 같은 레벨인데 저기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뷰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당동 초역세권 현장 중에 하나죠. 대단지 현장인데 2차 분양을 시작을 해서 복층 DP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층도 테라스 타입이죠. DP가 되어 있어서 거기도 촬영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거기는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다음에 또 와서 촬영하고 예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